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치맨의 안철준입니다. 자, 다양한 테크, IT, 보안, 그리고 트렌드에 관련된 흥미로운 인사이트를 콘텐츠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보안과 IT 운영에 관련된 최근에 두 가지 화두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보안 측면에서 살펴보면요. 이제 위협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단순하게 공격되어 있는 건 없고요. 모든 요소,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검출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또 대응책을 마련할까에 대한 부분들이 예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복잡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일단 보안의 관점에서 중요한 화두이고요. 또 하나 IT 운영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화두는 이런 보안과 IT 운영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운영 관리할 것인가라는 화두입니다. 최근에 이런 복잡한 환경에서 이 두 가지의 화두를 잡을 수 있는 방법, 오늘 웨비나에서 두 마리 토끼를 한번 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딱 맞는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먼저 테너블 코리아의 이준희 상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무님. 네, 안녕하십니까. 테너블 코리아의 이준입니다. 제가 기술을 담당하고 있고요. 예,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내용 있으면 언제든지.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서비스나우의 얼굴 마담이시죠? 네, 오희정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서비스나우에서 IT 솔루션 그리고 개발 플랫폼 비즈니스를 담당하고 있는 오희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네, 반갑습니다. 이제 어디 세미나 같은 데서 본인 소개할 때 얼굴 마담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유, 무슨 말씀이에요. 네, 말씀해주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네. 자, 그리고 상무님은 오늘 웨비나는 처음이시죠, 그죠? 예, 처음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먼저 반갑습니다. 테너블이 어떤 회사인지 간단히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예, 테너블은 취약점을 관리하는 회사인데요. 혹시 촌장님은 넷서스라고 하는 솔루션을 넷서스를 쓰거든요. 들어봤습니다. 예, 넷서스를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회사 이름 그게 안 알려졌지? 아, 그러게요. 아쉬운 점이긴 한데, 테너블이라고 하는 회사가 넷서스라고 하는 잘 알려진 네. 보안 솔루션을 가지고 이제 운영하다 보니까 네. 취약점만 해서는 좀 한계가 있겠다. 그럼 취약점이라고 불리는 CV 취약점 이외에 다른 것들 어떤 걸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취약점을 어떻게 관리하고 할 것인가, 그다음에 사실 취약점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자산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거 이외에 우리가 자산이라고 불리는 것들 중에 아이덴티티는 사실은 빠져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계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데 네. 라고 하는 것도 자산에 넣고 같이 관리해야 위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네. 관리해야 되는가를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전에 이런 위협 정보를 검출하고 관리하는 것이 이런 다방면의 어떤 위협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분석하는 게 필요하겠군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전체를 일단 고객분들을 만났을 때 가장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 것이 네. 뭐냐라고 여쭤보면 네. 얘기하시는 게 있습니다. 네. 우리 자산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 자산에 대한 정보를 다 갖고 확인할 수 있는 네. 회사,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네. 보고요. 그 다음에 찾아진 취약점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그 다음 문제다라고 알겠습니다. 판단합니다.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관련된 보안의 취약점들을, 그리고 관련된 정보를 찾았으면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대응에 관련된 프로세스를 잘 만드는 건 또 서비스나의 롤이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뭐 오늘 사실 웨비나는 뭐 테너블 서비스나우 이제 글로벌하게 얼라이언스를 이제 하고 있고요. 네. 좀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제 보안 취약점 전체 플로우를 보면 실제 이제 테너블에서 실제 준비하시는 의미 있는 어떤 데이터들이 잘 적용돼서 조치가 돼야 되는데요. 그렇죠. 그런 조치 영역, 액션 영역은 네. 서비스나우가 잘하는 영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같이 나오셨군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아무튼 이 두 마리 토끼, 일단 보안의 영역과 그 다음에 IT 운영에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들 오늘 웨비나 들으시면 아마 충분한 대답을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웨비나는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갑니다. 오른쪽 댓글창에 여러분들 의견과 질문도 올려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설문조사 중간에 오픈됩니다. 꼭 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 준비한 웨비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 노출, 그리고 관리 중심의 보안 IT 운영 리스크 통합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웨비나 시작해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순서는 이준희 상무님부터 예. 되셨죠? 예.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일단 앞에
위험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거든요. 그 나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어떻게 미리 대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먼저 말씀드릴 거고요. 그 이후에 조치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제가 갖고 온 거는 캐피탈원 침해 사고입니다. 네.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촌장님? 예전에 한번 들어본 것 같은데 좀 된 사고인가요? 예, 2019년에 발생했던 네. 부분이고요. 2019년에 발생해서 여지까지 있었던 보안 사고 중에는 돈의 의미로 가장 크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얼마 정도였어요? 예, 저기 벌금도 좀 많고요. 네. 그래서 뭐 1,600억 이상의 벌금이 있었고 와. 이 여러 가지 벌금만? 예, 벌금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소송 비용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치에 관련된 비용들도 들어가고 이야.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간 그런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습니까? 일단은 범인은 잡혔고요. 네. 그리고 범인이 잡혀서 이제 어떻게 됐는지도 다 확인됐는데, 일단 소송이라는 게 굉장히 지연되고 있는 아직도 그런 상황이어서 진행되고 있다. 다시 되고 확인되고 있는 그런. 네, 2019년도에 발생했던 사고가 현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나 보죠? 그쵸. 이 사건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던 부분들, 취약점은 취약점이다. 그리고 계정에 대한 권한은 권한이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IAM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이제 권한에 대한 것들을 관리하는 IGA도 있고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계속 우리는 사일로 되어 있는 형태로 나눠져서 분리되고 네. 관리했던 것들인데.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관리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것도 힘든데. 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에 대한 프레임이 어떻게 되고 가고 있는지, 공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미흡했다라고 네. 하는 게 여기에서 주는 가장 큰 교훈이다라고 알겠습니다.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어떤 프로를 잠깐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간단하게만 네. 설명드리면 일단은 웹방화벽의 취약점으로 시작했습니다. 공격자가 AWS 전 직원이었기 때문에 AWS에서 굉장히 잘 알고 있던 사람이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AWS에서 들어와서 취약점을 가지고 들어온 다음에 이 사용자가 했던 것들은 거기에 코드를 심고요. 그 코드를 통해 가지고 내가 API에 어떤 권한을 가질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세심하게 다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용자가 원하는 것, 돈이 될 만한 정보를 가져가야 되니까 그 이후에 S3 버킷에 대한 리드 권한. 우리가 사실 클라우드로 가게 되면 리드 권한을 되게 사소한 걸로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 리드 권한이 중요 데이터를 읽을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아주 큰 권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리드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걸 볼 수 있고 어떤 것들에 접속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권한을 세분화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 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문제가 크게 발생했던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그 데이터가 유출되었다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큰 기업이 당연히 잘하고 있었겠죠.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런 것들은 잘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었던 부분은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취약점, 위험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보고 관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앞으로의 보안에 있어서는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관점입니다. 일단 요 사건 같은 경우 시작은 뭐 취약점 관리, 취약점의 어떤 그 맞습니다. 부분들로 공격이 이루어졌지만 확산되고 그 피해가 이렇게 규모가 커진 커졌던 이유는 것들, 이제 예. 권한 관리라든지 이런 권한 관리의 측면에 측면이다. 대해서 관리가 네. 제대로 안 되어 예, 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를 얘기할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항상 최소 권한, 리스트 프리빌리지라고 하는 말을 네, 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어떻게 하면 최소 권한을 관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 그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지 잘 관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어떤 부분에서는 최종적인 목표가 네. 될 거다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알겠습니다. 부분들.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는 관련된 이런 취약점의 어떤 뭐 양상이라든지 또 취약점의 어떤 표면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그쵸. 복잡해지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미 뭐 2019년도에 있던 저런 사례보다 더 심각해진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러면 최근에 우리 국내에도 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멀리 갈 생각을 필요 하고요. 없습니다. 예, 그죠? 거기도 네. 거의 근데 유사하게 진행됐습니다. 네.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취약점으로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그 계정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다음으로 넘어갔고 권한을 통해서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아무튼 핵심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 취약점이라든지 권한 관리라든지 네. 그 밖에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한 부분들 종합적으로 분석을 확인할 해서 수 있어야 된다. 사전에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을지를 체크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은. 근데 그게 약간 밀려 있는 것이 또 사실이고요. 이거 제일 잘하는 게 테너블입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네, 슬라이드 더 가볼까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얘기해 드리고 싶은 부분들, 그럼 보안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이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위험 노출 관리,
익스포저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간단히 줄여서 얘기하면 노출 관리가 되는데 네. 노출 관리라고 하면 좀 의미가 다른 쪽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일단은 예, 위험 노출 관리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위험에 대한 부분들. 아, 상무님 농담도 잘하시네요. 예. 이야. 위험이 노출됐다라고 하는 것들은 알려진 위험이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제로데이 아니고요. 알려져 있는 위험에 대한 것들을 보고 확인하겠다라고 좋습니다. 하는 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치매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 한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치매가 딱 발생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걸 하기 시작하냐? 치매 관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IR이 될 수도 있고 뭐 치매 관리가 될 수도 있긴 한데 치매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전 단계를 우리는 위험 노출 관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할 때는 사전 예방적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네.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사후 대비 대응을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사전 예방하는 두 가지 측면들이 네. 존재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여지까지 해왔던 부분이 사후 측면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잘 알고 계시는 심, 네. EDR 이런 것들이 되게 사후에 대한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쪽 시장이 굉장히 크죠, 사실. 네. 근데 이제 가트너가 보기에도 그쪽을 하다 보니까 그쪽 시장이 커지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라고 하게 되면 계속 범위를 늘려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냐라고 하게 되면 앞단에서 위험을 한번 줄여보자. 그러면 뒷단에서 발생하는 위험도 같이 줄어들 거다라고 네.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앞단에 위험을 어떻게 줄여줄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렇게 되면 치매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저 큰 비용들을 조금 더 줄여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들. 이해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문제가 터졌을 때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지에 아무래도 더 신경을 쓰게 마련이죠. 당연하죠. 그거는. 네. 예, 그거는 당연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잘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필요했던 것들 사실 예전에 엔드포인트라고 하는 것들을 더 이상 안 써야 된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다시 엔드포인트를 수용해 가면서 그런 위험들을 다 대처해 갔던 것들이고요. 하지만 그 이전 단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도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테너블만의 생각이야 라고 하게 되면은 그래 그건 니네 생각이고 네. 라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트너를 꼭 굳이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가트너에서도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요.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5단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범위를 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산이 어디까지가 우리 자산이지? 라고 하는 것들을 네. 확인하는 것들이고요. 네. 그러고 나면 우리가 자산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 찾아내는 겁니다. 그걸 찾고 중요하죠. 확인하는 것. 오케이. 이게 사실은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고 나면 어떤 자산이 중요하지? 라고 하는 것들이 확인되어야 됩니다. 혹시 SK텔레콤의 1차, 2차 보고서, 3차까지 나오긴 했는데 네. 1차, 2차 보고서 중에서 가장 달라진 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안 봤는데요. 안 보셨구나. 네. 그 안에서 중간에 임시 서버라는 존재가 딱 나왔습니다. 임시 서버? 예, 네. 임시 서버 안에 이 정보의 일부가 플레인텍스로 저장됐고요. 그게 유출된 걸로 보여진다. 하고 이렇게 판단됐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뭐냐라고 하게 되면 네. 전체 자산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지 못했을 확률이 있고요. 아.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몰랐을 확률이 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자산이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고요. 당연히 검증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조치에 대한 부분들이 네. 필요한데 이것들을 프로세스로 만들고 확인하는 겁니다. 네. 노출 관리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하나의 제품으로 다 커버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어떻게 프로세스를 만들고 어떤 프레임워크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단순한 하나의 프로그램 혹은 하나의 솔루션이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플로우를 얘기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만약에 하나의 저희 솔루션으로 다 돼요 라고 하면 좋겠지만 네. 그거는 어려운 부분이고 하나의 프레임워크를 만들어가야 된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발견죠. 예, 일단은 의지하는 시작이죠. 자산들을 이렇게 확인하고 구출하는 맞습니다. 예. 과정이 일단 제일 시작이지 않을까 예, 싶은데요. 그죠? 그래서 거꾸로 몇 년 전에 ASM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히트를 쳤던 적이 네, 있습니다. 네, 네. 지금은 약간 좀 사그라든 기분이 있긴 네. 한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테너블이 가지고 있는 목표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첫 번째는 어떻게 위험들을 관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그래서 분리되어 있고 우리가 사일로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요새 분리되어 있고 관리되지 않는 여러 가지의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시면 이제 위험도라고 하는 게 사실은 위험의 종류에 따라서 종류가 다르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천장님은? 네네네. 예. 그래서 저기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크리티컬, 하이, 미디움, 로우로 나눠지는 것도 있고요. 네. 어떤 것은 저렇게 숫자로 네. 10부터 0까지 나눠지는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통과, 실패 이런 걸로만 나눠지는 것도 있습니다. 저 마지막 게 요새 요즘이 아니라
한국에서 가장 신경 쓰고 있는 CC와 관련된 것. 알겠습니다. 패스워드 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확인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담당자들은 이게 나눠져 있으면 뭐가 문제냐라고 네. 하면 이 나눠져 있는 것들 때문에 하나의 어떤 위험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누가 더 위험해? 누가 네. 더 위험해? 라고 하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보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알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위험 노출에 대한 지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아. 하는 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다. 저 위험 노출 지표라고 하는 저 숫자는 테너블이 이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나의 스코어로 맞습니다. 그 숫자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저희가 보고 저희가 확인한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보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악용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VPR이라고 하는 코드를 통해서 저희가 판단하고요. 네. 두 번째는 영향도를 봅니다. 자산이 얼마나 중요한 자산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는 것들이고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확인하고 분석.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위험 노출에 대한 지표가 지표를 얼마가 만들어야 되는 되느냐. 겁니다. 예. 저 실제 그 위험 노출 지표가 높으면 높을수록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고. 예, 맞습니다. 절대값이 뭐 그럼 1000점이 가장 위험하다 이렇게 그렇죠. 되어 있는 그렇게 돼 건가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제 네. 오고 가면 왔다 갔다 보실 수 있는. 알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동일한 기준으로 봐야지만 어떤 게 먼저 우선순위인지 볼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뒤쪽에 서비스나우에서 잘하고 있는 네. CMDB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자산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들, 비즈니스 연관성이 얼마나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네. 꾸준히 보안 쪽에서도 아셔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걸 먼저 조치하고 나중에 조치할지에 대한 것들이 우선순위. 항상 어려운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렇게 보게 되면 개별적으로 기존에 해왔던 그 위험을 보고 있던 부분들입니다. 어떤 위험들이 있었지? 우리는 CV라고 하는 취약점, CC라고 하는 설정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클라우드 보안 이런 것들로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공격자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네. 공격자는 다 연관되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플로우로 되어 있고 내가 여기를 해서 들어갔으면 그 다음 단계는 뭐가 있겠지? 라고 하는 기대가 있고 그걸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네. 근데 보안을 하는 입장에는 거꾸로 나눠서 보고 있다라는 게 문제다. 중요한 관점이네요. 예.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연결해서 보고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통합해야 되는 거고요. 통합된 정보들을 통해 갖고 위험에 대한 수치를 만들고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기업이 하는 비즈니스와의 연관성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비즈니스 연관성을 해당되는 스코어에 반영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예, 그게 이제 자산에 대한 중요도가 있고요. 사실 저 비즈니스에 대한 연관성은 저희보다는 서비스나우 쪽에서 훨씬 더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부분이 저희가 드리는 위험도에 대한 거에 추가로 네. 서비스나우의 비즈니스 연관도가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정확한 위험도 산정이 된다라고 두 회사의 솔루션들을 다 이렇게 꿰뚫고 계십니다. 들어오기 전에 바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안들이 필요하고 네, 그걸 네, 위해서 네. 이제 테너블도 솔루션이 있어야지 저희도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솔루션들을 만들었고 그걸 테너블 원이라고 하는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위험에 대한 가시성, 위험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공동 대응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할 거야라고 하는 것들을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수집을 해야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니까 그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건데? 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너블이 제일 잘했던 것 취약점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OT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OT하고 IT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분리되어 있었죠, 예전에는. 그렇죠. 근데 지금 최근의 경향으로 보면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요새 관리의 주체, 보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누가 보안의 관리의 주체가 됐을지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IT 운영 관리자인가요? CIS한테 넘어왔어요. CISO. 네. CIS한테 넘어왔다는 의미는 말씀하신 IT 관리자가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네. 내려올 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택 서페이스라고 하는 것들, 저기에 원래는 어택 서페이스는 앞에 이자가 빠져 있긴 한데 그런 네. 부분도 있고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저기 사용자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액티브 디렉토리 위험 탐지라고 되어 있긴 한데 계정들이 어떤 권한들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보고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클라우드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모든 센서들을 테너블이 테너블이 가지고 있는 건가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나름대로의 그 기존에 있는 회사에서 이 센서에 관련된 어떤 측정할 수 있는 부분들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맞습니다. 예. 그게 그게 관련된 이제 정보를 또 테너블 원이라고 하는 솔루션 플랫폼도 예, 가져와야 그 안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이제 말씀하신 게 저희가 가지고 있던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테너블 싫어. 나는 테너블 보안 제품 쓰기 싫어. 네. 근데 니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위쪽에 있는 그 통합하고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는 동의할 수 있어. 오케이. 라고 하게 되면 그걸 어떻게 할까라고 네. 하는 게 테너블의 사실 고민이었고요. 네. 그걸 이제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테너블이 저기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연구소 조직이 굉장히 큽니다. 그 연구 조직을 통해 가지고 위험을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데이터들을 지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머신러닝 기법이라던가 네. AI 기법들이 들어가서 그것들을 확인하고 분석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전에 관련된 어떤 위협 정보를 분석해내고 이게 위협일지 아닐지를 판단하려고 하면 예. 저런 정보들이 되게 중요하겠다 그쵸. 싶은 생각이 맞습니다. 들거든요. 예. 그 관련해서 모든 정보들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확인해야 되고 실제로 그러니까 저희의 데이터만 쓰는 게 아니라 네. TI라고 하는 정보들이 다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가져다가 실제로 공격이 언제 발생했어? 이 취약점 CVSS에서는 되게 10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얘를 가지고 공격자들이 공격을 해? 그렇지 않아?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판단하는 부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걸 통해서 첫 번째로 하고 싶은 것 자산을 목록화해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객분들 중에 자산 목록화 잘 하시는 분들이 서비스나우를 안 쓰시면 예, 엑셀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잘하게, 엑셀로 하시죠? 잘하게 하시기 위해서 목록화를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지표를 만들어 드릴 겁니다. 어느 부분들은 잘하고 있고 어느 부분들은 잘 못하고 계세요 라는 것들을 보여드릴 거고요. 아래에 있는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공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경로를 그려드릴 겁니다. 이건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공격이 나중에 진행될 수 있어요. 이쪽을 막으셔야 돼요. 라고 하는 가이드를 해드리는 부분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뭐가 부족해서 이런 공격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을 좀 맞습니다. 선명하게 예, 미리 좀 그렇죠. 가이드를 해주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눠져 있으면 안 되고 연관성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희가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연관성을 통해 갖고 다음 경로가 존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네. 예, 봐드린다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꼭지로 들어가 있는 게 촌장님이 말씀하셨던 테너블 실업의 경우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고 네. 하는 것들이 저 벌칸 사이버라고 하는 업체를 하나 인수했습니다. 얘네가 잘하는 게 그 어그리게이터라고 해서 데이터를 다 취합해 오는 역할들 네. 그래서 그 업체를 인수했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무엇을 사용하시건 다 관리하고 운영하실 수 있게 해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어떤 그 취약점이라든 관련된 수많은 정보들에 대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준비가 맞습니다. 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련된 데이터를 그냥 가져오지 말고, 네, 그거를 그냥 이제 테너블의 T1, 테너블 예. 1이라고 하는 플랫폼에 연계만 시키면 된다. 예, 맞습니다. 고객사들을 만나게 되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미 다 다른 솔루션으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네, 그걸 드러내기 예. 어렵지 않습니까? 프로세스가 그죠? 네. 만들어져 있고 들어가 있는데 오케이. 예, 저희는 드러내고 싶지만 드러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엮어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꽤 리즈너블하는 플랫폼입니다. 이런 예,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예. 이게 저희 거 우리가 제일 잘 나가면 좋겠는데 네. 항상 모든 분야를 다 1등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겸손한 예. 플랫폼입니다. 겸손한 플랫폼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된 어떤 위협들을 발견해냈다고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대응할 맞습니다. 것인지도 화두이죠. 네. 테너블이 혼자 아까도 말씀드린 다 할 수 있다. 그럼 네. 이제 저희가 돈도 많이 벌고 좋을 텐데 네. 그렇진 않기 때문에 항상 협력자들이 존재하는 거고요. 네. 요즘에 에코시스템 이런 걸 많이 얘기하는데 네. 그렇게 협력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네. 위협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단계의 단계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단계별로 하는 방법들이 존재할 텐데요. 일단 자산을 확인하는 것들, 그다음에 취약점이 뭔지를 확인하는 것. 이거는 테너블이 저희는 독보적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독보적으로 잘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것도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 조금 부족한 부분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비즈니스 연관성을 분석하는 부분. 이 부분이 네. 바로 서비스나우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진짜 우선순위가 뭐야? 우리가 진짜로 조치해야 되는 게 뭐야? 라고 하는 것들. 왜냐하면 그러니까 위험도에 대한 부분들 재평가할 수 있는 그런 파라미터를 서비스나우의 어떤 정보를 가지고 더 보완해 나가는 예, 거군요. 맞습니다. 예. 취약점이 딱 나왔다라고 했을 때 서버한테 돌리면 몇 개 정도가 나올 거라고 촌장님은 생각하실까요?
자꾸 질문이 많습니다. 혼자 하면 재미가 없어가지고. 10개? 한 1000개 정도가 나옵니다. 1000개 정도가 나오는데 1000개? 그 10대가 되면은 10,000개가 나옵니다. 네. 그러면 그걸 다 처리할 수 있냐? 사실 불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반드시 발라내야 되고요. 그것들을 프로세스화하고 만들어내야 되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그게 대응에 대한 측면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대응할 건데, 어떻게 조치할 건데, 기존에는 PMS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패치가 있어? 패치해라고 했는데 그 앞 단계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영향도 평가라는 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 취약점이야라고 하는 것도 빠져 있는 거죠. 네. 그것들을 서비스 나우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아. 그래서 프로세스를 만들고 네. 플레이북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 조치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다음 단계가 마지막에 하나 있습니다. 진짜 조치가 된 게 맞아? 아, 라고 하는 그렇죠. 검증하는 단계가 네. 테너블에서 다시 확인하고 아. 그렇게 되면 티켓이 완전히 종료되는 단계로 넘어간다. 알겠습니다. 라고 저런 하는 워터플로우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사이클을 만들어 나가는 예, 거죠. 맞습니다. 취약점 관리에 대한 어떤 사이클을 하나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맞습니다. 생각돼요. 예.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어떤 그 우선순위 평가라고 하는 게 이 서비스 나우의 정보를 이용해서 이게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왜 중요한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아직 발생하지 않은 취약점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발생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있으면 좋은데 모든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리소스가 한정되어 있고 운영 관리 측면에서 지금 터져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도 예, 어려우니까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문제를 미리미리 조처한다라는 게 사실은 담당자 입장에서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면 이런 우선 관리를 통해서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심각한지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처리한다. 굉장히 실질적인 접근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맞습니다. 그게 앞으로의 보안에 있어서는 제일 네. 중요한 부분이고 네. 그래서 이제 협업이 필요한 거고 네. 같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좋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취약점을 관리하고 운영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 이게 왼쪽에 보이는 게 테너블의 영역이고요. 네.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이제 서비스 나우의 영역이고, 이건 앞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제 크게 네, 다시 네, 설명드릴 네. 필요는 없을 것 하나의 같고. 흐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대로 가지고 있고, 조치하고, 다시 검증하고, 검증하고. 그리고 다시 또 발견하고. 네. 프로세스를 계속적으로 무한대로 돌리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위험이라고 하는 요소를 줄여나가는 게 보안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시면 이런 이터레이션이 계속 반복돼 가면서 이런 취약점들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어떤 수치라든지 그런 것들도 관리하는 그쵸. 그런 예. 재미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이제 뒤쪽에 그 예제가 나오면서 나올 텐데요. 네. 우리가 기업을 보게 되면 요새 이제 SLA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에도 SLA가 들어갑니다. 아, 왜냐면 네. 이게 중요한 거는 며칠 내에 네. 그리고 덜 중요한 건 조금 더 길게 네, 네, 네. 라고 하는 SLA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SLA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운영하실 수 오케이. 있도록 해드리는 것 그게 서비스나우와 테너블을 사용하실 때 네. 가장 큰 장점이 될 거다 좋습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어떻게 그러면 실제로 쓰고 있는데 네. 진짜 쓰고 있는 게 맞아? 라고 하는 부분을 궁금해 하실까봐 진짜 이렇게 쓰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것들을 간단한 프로세스로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약점을 찾고 자산을 찾고 하는 부분들은 텐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확인할 거고요. 확인이 되면 API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넘길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 수집된 API를 통해 가지고 어떤 것들에 대한 우선순위가 존재하는지를 서비스 나우에서 이제 확인할 겁니다. 왜냐하면 네. 텐업을에서 준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내부에 있는 정보와 확인할 거고요. 그것들을 취약점에 대한 것들을 조치하고 확인할 수 있는 담당자가 누군지. 사실은 서비스 나우와 텐업을 연계했을 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누군데? 담당자가 누군데? 네. 보안팀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네. 하나가 누가 해야 그겁니다. 되는데 무엇을 해야 누군데? 되는데 예. 그렇죠. 근데 이미 서비스 나우는 IT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 부분들과 연계한다라고 하게 되면 보안팀에서 고민이 하나 줄어들 수 있는 저 소유자를 확인하고 어사인먼트 한다라는 거, 할당한다라는 게 네.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렇죠. 실제 보안과 또 담당자들은 다 별개로 있지 않습니까? 다 맞습니다. 예. 다르잖아요. 예. 네. 길어야죠, 가서. 네. 시킨다고 다 부탁드립니다. 시킨다고 다 하지도 않을 거라고. 예. 보안팀이 항상 저희한테는 갑이시지만 네. 그 내부에서는 을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아, 보안 담당자가 갑이 되는 세상에 와야 되는데. 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네네네. 그래서 이제 보안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게 되고요. 아하. 어떤 취약점 항목들이 있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해서 네. 전체 위험도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실 겁니다. 네. 할 겁니다. 그리고 나면 서비스 나우 CMDB에서 관련된 정보를 맞습니다. 또 봤네요. 봤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것들이 취약한가, 또 어떤 설정이 있었는가, 우리 서비스에 어떤 게 중요한가라는 것들을 볼 거고요. 네. 그리고 나면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취약점에 대한 것들을 조치를 실행시킬 겁니다. 아. 근데 이걸 시키면 항상 SLA에 따라 하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건요, 조치할 수 없어요. 아. 예, 지금 하면 큰일 납니다. 네. 근데 14일 내에 절대 못 합니다. 네. 예외 처리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예외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네. 그것들을 통해서 하게 되면 이제 완료가 되는데, 예외 처리하실 때 저희가 강조해드리는 것, 예외 처리라는 건 항상 시간이 있습니다. 네. 한 달, 두 달. 왜냐하면 이게 정기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영원히 묻어둘게 라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고려하셔야 됩니다. 네. 이거는 시간이 필요해. 다음에 다시 연장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이런 취약점이 있었지 라고 하는 것들을 담당자는 꼭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 네. 라고 하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티켓을 정리하고 위험도를 낮추게 되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보안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알겠습니다. 하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저 예외 처리 프로세스도 담당자가 이거를 판단하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거는 담당자가 판단할 수 없고요. 네. 실제로 IT 담당자한테 거꾸로 이제 보안 담당자는 아니고 IT 담당자한테 이제 넘어오는 거죠. 네. 이거는 이런 이유 때문에 실제로 지금 할 조처가 수가 없어요. 없다. 네. 그리고 우리가 안고 가긴 할 건데 우리가 다음 언제까지 안고 갈 거예요. 근데 보안팀이 그러면 네 안고 가세요 하면 안 되니까 네. 보안팀은 언제까지라고 하는 기간을 줘야 되고요. 그런 정책과 그 시간에 프로세스가 마련되어야겠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요게 프로세스가 없이 한다. 그리고 네. CISO의 의지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둘 간에 핑퐁 치다가 끝나는 확률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거버넌스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긴 한데 네. 거버넌스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네. 전체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 네. 흥미롭습니다. 관련된 티켓이 종료가 되면 뭔가 상품 같은 게 오면 그렇게 되면 띵동 이러면서. 근데 저게 경고 바로 하나 주고. 저 티켓 종료가 바로 KPI이기 때문에 아하. 이게 그 IT 담당자의 역할에서 보게 되면 네. 상품에 된다. 네. 연말에 보너스를 많이 받으실 수도 있다. 이 전체적인 이런 플로우를 보안 쪽이 아니라 IT 운영자도 같이 볼 수 있는 뷰인가요? 그쵸. 같이 역할들을 나누게 되어 네. 있고요. 같이 보고, 그 다음에 취약점에서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네. 취약점 담당자가 얘가 끝났다라고 해서 다시 검증하는 과정을 취약점 담당자가 할 거야? 아니면 이 IT 담당자들이 직접 할 거야? 오케이. 라고 하는 것들도 네. 역할별로 다 나눠서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전체적인 플로우에 대한 가시성 혹은 통합적인 뷰를 관점을 제시하는 것도 또 예. 테너블 원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맞습니다. 장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그래서 드네요. SLA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라고 특히 하는 종료됐는지 것들을, 아니면 뭐 보류가 됐는지 문제는 뭔지 다시 또 돌고 맞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는 그런 정책과 플로우를 만들어야겠다. 네, 네. 그게 가장 보안에 있어서는 앞으로의 보안에 있어서는 좀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부분이죠. 이거 잘하면 문제가 없는 거죠? 이게 예전부터 이제 보안에서 진짜 아주 오래 전에는 저희 솔루션을 사시면 다 해결됩니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아마 물어보시면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할 겁니다. 네. 문제는 발생할 수 있고요. 얼마나 네. 빨리. 그러니까 네. 제가 생각하는 보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라고 하면 눈치를 빨리 채게 해주는 거. 이 취약점은 진짜 위험해. 아니면 이 공격을 받았으면 이 공격이 진짜로 우리한테 영향을 줬어. 맞아요. 그렇지 않았어라는 걸 눈치채게 해주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아예 그것들을 볼 수 없다라고 하면 눈치를 못 채거든요. 그러면 또 얘가 들어갔지만 2년, 3년 네. 묵혀지고. 그러면 큰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담당자 입장에서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명확하게 좀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으면 관련해 대응을 하는데 그래서 좀 마음 편하겠다. 네, 약간 이런 신경 안정제 같은 느낌이 줄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런 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테너블의 이야기 아주 흥미로웠고요. 이제 서비스 나우로 넘어가야죠. 이제 네네. 관련된 부분들이 있으면 뭐 앞단에서 잠깐 설명했습니다만 실제 대응을 어떻게 잘 해줄 것인가 네네.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 또 서비스 나우가 전문 분야라서 네 본부장님 시작해 주시죠. 네. 네. 네, 자 그러면 테너블과 함께 서비스나우가 어떻게 전체 그 취약점 관련된 대응을 지원해드릴 수 있을지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앞에서 이준 상무님께서 중요 포인트를 다 짚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보안 취약점이 보안팀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업무인데요. 이제 그래서 많이 이제 맺고 잘 되고 계세요? 어떤 게 뭐 많이 어려우세요? 이렇게 많이 여쭤봅니다. 자 네. 그러면 네, 많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 이제 테너블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활용하려면 이걸 또 다시
가공을 하셔야 돼요. 아,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럼 누가 담당하지? 그렇죠. 뭘 먼저 하지? 그렇죠. 예를 들어 이런 걸 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뭔가 해야지. 그럼요. 그리고 담당자한테 연락하고 뭐 예외 처리하고 정말 일이 됐는지 안 됐는지 트래킹하고 이게 이제 어렵다고 하시는데 그 원인을 딱 짚어서 얘기하세요. 네. 사실 우리 보안팀하고 IT팀이 일하는 게 함께 일하는 게 어렵습니다. 네. 현실적인 문제네요. 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보안팀과 IT팀은 사용하는 툴도 다르고 그렇죠. 프로세스도 다르고 그렇죠. KPI도 다 다릅니다. KPI도 다르죠.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성격도 다른가?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려우실 수밖에 네. 없는데요. 이제 이 부분을 사실 서비스나우는 오늘 저희 이렇게 플랫폼 내에서 잘 해결해 드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배경이 있습니다. 네. 자, 그 이유는 서비스나우는 실제 조직에서 일을 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한 워크플로우 플랫폼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잘하는 회사죠. 네, 저희가 이제 엄청 잘하는 회사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보안 영역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IT, 보안 리스크, 사실 이제 많은 조직에서 이제 그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서비스나우 플랫폼에서 같은 데이터를 보고 필요한 워크플로우를 만드시고 거기에 이제 AI 관련된 여러 가지 유스 케이스들을 자동화 영역을 확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관련해서 뭐 저희 뭐 많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뭐 단일 플랫폼, 단일 데이터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밑에 보면 굉장히 다양한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있는 테너블도 있고요. 네. 또 예를 들어 뭐 심이라든지 여러 보안 제품들, 네. 뭐 SAP라든지 이런 기업에서 사용하시는 다양한 어떤 시스템이나 툴들을 저희 프리빌트된 형태로 쉽게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네. 그걸 베이스로 이제 업무를 함께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네. 이제 그런 플랫폼이고요. 이 부분은 오히려 저 촌장님께서 발표를 하실 정도로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이제 그 내용.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잠깐 플랫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희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는 벌너너빌리티 리스폰스라고 하는 저희가 이제 VR로 오늘 VR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VR로 얘기하는 거죠? 그 VR도 저희 이제 플랫폼 내에서 또 많이 알고 계시는 ITSM도 그 플랫폼 위에서 이제 동작을 하기 때문이고요. 또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VR도 지금 보시면 시큐리티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저희 제품명이 보이실 거예요. 네, 어디 있죠? 네, 맨 네, 있죠? 맨에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시큐리티 오퍼레이션. 네네. 그래서 이게 저희가 하나의 솔루션인 거죠? 네, 그러면? 맞습니다. 제품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품군이라고 보면. 그 안에 이제 오늘 말씀드린 VR이 속해져 있습니다. 아,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 이 VR, 그러니까 시큐리티 오퍼레이션은 보안과 관련해서 아까 이준희 상무님께서 말씀하셨던 네. 사고가 터지기 전 사전과 사후 대응이 있을 텐데 네. 그 모두의 워크플로우를 지원해드리는 플랫폼이다. 알겠습니다. 사전과 사후에 관련된 워크플로우는 다 서비스나우의 이 맞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시큐리티 오퍼레이션 플랫폼에서 돌아갔다. 네. 왼쪽이 그러면 사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우선은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선제적으로 조치를 대응하는 네. 이제 VR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드릴 거고요. 네. 전체 이제 저희 이제 플랫폼의 구성을 케이퍼빌리티를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네. 사후에 이제 조치를 취하는 영역이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의 오른쪽 영역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저 제품은 Security 그 Instant Response라고 하는 SIR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네.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이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뭐 스플렁크도 보이실 거고요. 그러네요. 다 사용하고 있네요. 계신 네네.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과 뭐 이런 것들 다 있네요. 플랫폼들도 있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사용하시는 심이라든지 EDR이라든지 이런 보안 툴들을 연동하셔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어떤 보안 침해 사고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보안 이벤트들을 서비스나우 플랫폼으로 쉽게 연동을 가져옵니다. 네. 지금 서비스나우가 그와 관련해서 분석을 하고 네. 우선순위를 정하고 뭐 이런 담당자를 진정을 해서 네. 빠르게 이쪽도 보안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솔루션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그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VR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조금 더 상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제가 이렇게 쫙 말씀을 드리면 많이 물어보세요. 지금도 질문을 보니까 서비스나우의 그 키 디퍼런시에이터가 뭡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저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서비스나우의 시큐리티 오퍼레이션, 서비스나우의 VR의 가장 큰 장점은 플랫폼이고요. 그 중에서도 CMDB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CMDB가 핵심이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CMDB라고 하는 부분은 아마 뭐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기본적으로 기업에서 운영하시는 뭐 클라우드, 온프렘, 다양한 환경에서 운영하시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모든 정보들이 서버, 컨테이너, 네트워크, 이런 그 정보들이 서비스나우 그 CMDB에서 다 관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CMDB를 사실
채우시는 방법은 뭐 예를 들어서 수작업을 하실 수도 있어요. 뭐 엑셀을 이제 익스포트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저희가 레코멘데이션 드리는 방법은 여기 지금 연두색 영역으로 나와 있는 ITOM, IT 운영 관리를 통해서 자동화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ITOM의 역할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다양한 환경에 있는 나의 디지털 자산, 네. 저희가 뭐 컨피그레이션 아이템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이 자산에 대해서 자동으로 에이전트 리스트 방식으로 가져와서 CMDB 적재적소 테이블에 채웁니다. 아하. 네.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 이제 업데이트가 있으면 뭐 이벤트나 아니면 스케줄 베이스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CMDB 자체의 신뢰성이 계속 확보가 되는 거죠. 오케이. 네. 그리고 이제 계속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자, 디지털 자산 CI가 뭐가 있다가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은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지? 이 각각의 CI 디지털 자산들은 그럼 어떤 서비스에 뭐 웹아스TV 이렇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지? 이런 것들을 서비스나우는 알려드립니다. CMDB를 통해서. 네. ITUM을 같이 사용을 하시면.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럼 서비스 관련해서 뭐 그 자산 관련해서 얘가 지금 돈을 버는 애인지 서비스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테스트용인지 아니면 인터넷 페이싱을 하는 아이인지 네. 이런 거에 따라서 비즈니스 컨텍스트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이제 그 정보가 사실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테너블에서 넘어오는 그런 정보들과 취합이 돼서 네. 우선순위 결정에 업무의 우선순위 결정이 굉장히 크게 잘 활용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IT 운영 관리 쪽 관련해 조금 더 좀 익스텐드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이렇게 디스커버를 해서 가져오면 서버에 아니면 엔드 유저 디바이스에 어떤 소프트웨어가 어떤 뭐 예를 들어 모델과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를 아실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 옆에 이제 녹색 영역으로 조금 더 설명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러면은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는 구매 시스템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특정 그 소프트웨어 모델은 내가 지금 100개를 샀는데 설치가 되어 있는 거 120개네. 자, 이 얘기는 컴플라이언스 리스크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보안 취약점뿐만이 아니라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또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에서 뭐 EOSL, EOL과 같은 생애주기 정보를 함께 관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술 리스크, 기업의 리스크를 확장하셔서 관리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메인 주제인 지금 이제 분홍색 영역, 보안 취약점 이제 대응 관련된 솔루션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저기 테너블을 넣어놨는데요. 네. 저희 이제 테너블에서 가져온 굉장히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자, 데이터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 호스트 네임, IP 어드레스, 뭐 컨테이너 네임 다 들어올 겁니다. 네. 거기에 이제 스코어도 같이 전부가 들어올 텐데 네. 들어오면 저희가 자동적으로 CMDB 레코드를 쫙 뒤집니다. 네. 자, 그래서 자동으로 테이블이 있으면 그 정보가 있으면 매핑을 해서 네. 관련해서 이 지금 보안 취약점에 노출된 자산은 이 서비스나우 CMDB는 이 자산 CI와 매핑이 됩니다라고 자동으로 알려드립니다. 이해했습니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비즈니스 컨텍스트 그 정보는 테너블에서는 좀 갖기 어려운 그런 정보인 거죠, 그죠? 예, 그렇죠. 그렇죠. 네. 오케이. 네, 제가 이렇게 쉽게는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 영역, 지금 말씀드렸던 그 보안 취약점에 대한 정보와 실제 CMDB에 있는 정보를 자동으로 매핑하는 부분들을 제일 어려워하세요. 네. 이 부분이 가장 큰 페인 포인트. 네. 이 부분을 저희는 네. 바로 지원을 해드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앞에 배경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VR에 대한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비스나우 VR을 좀 설명드리기 전에 아까 이제 이준희 상무님께서도 지금 어떻게 보안 취약점 관련해서 대응을 하실 수 있을지 할 수 있을지 말씀을 드렸는데 as is 지금 현황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스틸 하나 가져왔는데요. 제가 만나뵀던 대부분의 그 기업들, 그 보안팀에서 하고 계신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이제 스캐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네. 테너블과 같은 이제 스캐닝 툴을 통해서 관련 정보를 딱 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하면 그 다음 하시는 일이 스프레드시트로 익스트랙 하시는 거예요. 네. 엑셀로 쫙 뽑아내세요. 네. 자, 그런데 그 장표를 딱 보면 도메인 네임, 예를 들어 호스트 네임 있는데 관련된 정보들 다 있겠죠? 네. 없는 게 담당자는 누구지? 네, 뭐 이런 예를 들어서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정말 비즈니스와 연관이 있나?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그렇죠. 자 2번부터 모든 과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네. 네, 그러면 우선순위 정하는 것도 담당자를 정하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그다음 어떻게 하시냐면 이걸 이제 정리를 하셔서 네. 담당자별로 엑셀을 또 쪼개세요.
네. 쪼개셔서 왜냐면 이메일을 보내셔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메일을 보내셔야 되니까 이제 그걸 다 소팅하시고 쪼개셔서 네. 담당자에게 이메일이 쫙 나갑니다. 어. 자, 여기까지. 네. 자, 1번부터 지금 4번까지 그 걸리는 시간이 네. 사실은 평균 몇 주 걸리세요. 조치를 취하기까지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이렇게 오래 걸립니다. 네, 그러겠네요. 네. 자, 그럼 사실 그 담당자는 이 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네. 자, 그럼 담당자는 이와 관련해서 이걸 받고 나서 네. 관련해서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구나. 네. 그 판단도 하셔야 되고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이 이거 예외 처리해야 되나? 네. SL은 어떻게 될지 뭐 이런 네. 등등 것들을 확인하셔서 관련 내용에 대한 조치를 하시는데 이것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담당자가 굉장히 여러 명이세요. 왜냐하면 자산 담당자가 다르고 서비스 담당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보안팀에서는 지금 이거 관련해서 업무가 지금 잘 되고 있나? 트래킹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시는 방법은 연락하시거나 전화로 네. 아니면 위클리 미팅 하십니다. 하셨어요?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그 반복을 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이제 업무 처리를 하고 계시는 게 현실이라고 가운데 있는 보시면 빨간색 돼요. 영역도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겠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럼 서비스 나우는 네. 서비스 나우가 이제 해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밸류에 대해서 여기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첫 번째 부분은 설명드렸던 테너블과 같은 이제 익스포저 어세스먼트하는 솔루션을 통해서 관련 그 의미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겁니다. 네, 일단 가져왔어요. 네. 자, 그런데 1번 가져오는 것부터 서비스 나우는 이미 테너블과 같은 사실은 다른 솔루션과도 이미 프리빌트된 어떤 API 연동을 통해서 정보를 쉽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자, 가져오면 자, 2번입니다. 이제 2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비스 나우 CMDB와 자동으로 매핑을 해서 이 관련 IP 어드레스 가진 호스트는 CMDB에 어떤 자산이야. 네. 자, 이 자산은 어떤 서비스와 연관되어 있어. 네. 이런 비즈니스 컨텍스트를 이해를 하고요. 오케이. 그 기반으로 테너블에서 가져온 스코어 점수, 네. 또 서비스 나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컨텍스트, 더 나아가서 서비스 나우에서 스코어링을 또 룰을 설정하시는 것도 가능해요. 네네. 네, 왜냐하면 기업마다 가지고 있는 어떤 룰이 있으시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하셔서 이제 그 어떤 정보들이 쫙 정렬이 됩니다. 네. 자동으로 됩니다. 네, 2번에서 지금. 맞습니다. 2번 설명드리고 있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나면 CMDB에는 그 서비스와 자산 담당자가 이미 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보안 관련한 조치는 어떤 그룹에 누구한테 어사인 돼야 돼? 자, 그리고 이거는 보니까 인터넷 페이싱하는 중요한 자산이고 스코어가 굉장히 높으니 SLA는 7일 안에 24시간 안에 이 SLA도 자동으로 활동이 됩니다. 해당되는 SL에도 자동으로? 네, 맞습니다. 자, 지금 왜냐하면 관련된 그 위협 순위라고 해야 되는지 이런 네네. 것들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니까 거기에 맞습니다. 따라서 그냥 만들어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1번부터 4번까지 모든 과정은 다 자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케이. 자, 아까 전장에서 요 네. 과정이 이제 몇 주가 걸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저희는 이 서비스나우 플랫폼 VR 안에서 네. 단 몇 분 만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5번 설명드릴 텐데요. 네. 이제 드디어 담당자가 어사인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안 취약점 이제 관련해서 네. 액션을 취하셔야 되는데 이미 담당자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서비스나 플랫폼에 들어가 보니까 이 보안 취약점은 어떤 자산에 매핑되어 있고 얘를 스코어는 어떻게 되고 거기에 이제 SAL은 어떻게 되는데 더 나아가서 서비스나우가 여러 솔루션과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그 보안 취약점 관련해서는 이렇게 조치를 하시면 됩니다라고 레코멘데이션을 딱 해드립니다. 서비스 나우에서? 네, 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안 믿으실 것 같아서 데모하기 가져왔어요. 그래서 믿을게요. 데모하기 가져왔어요. 그래서 보여드리고요. 그러면 담당자는 이미 사실 업무를 하시기 굉장히 쉬운 상태가 되신 거죠.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실 텐데, 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외 처리는 굉장히 빈번한 일이세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서비스나우 플랫폼 내에서 예외 처리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딱 누르시면 예외 처리가 되고요. 이와 함께 IT 담당자가 이건 예외 처리해야 된다라고 버튼 누르는 거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 관련 IT 담당자, 보안 담당자가 이제 하시는 건데, 자, 이게 중요한 이유가 예외 처리가 됐다는 건 보안 관련해서 호을이 생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3개월, 6개월 정기적으로 감사가 들어옵니다. 예. 저희는 이런 관련된 모든 레코드들이 다 남기 때문에 오딧 감사와 관련해서도 이제 백데이터를 별도로 만드실 필요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보안 관리를 어떻게 잘 철저히 하고 있는지에 대한 백데이터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보안 이 담당자, 취약점 담당자는 자,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할지. 예를 들어서 패치를 해야 되겠구나. 네. 예를 들어 벤더 패치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결정을 하셨으면 자,
변경 요청을 하셔야 되잖아요. 패치를 적용하는 거는. 네. 그 다음부터는 IT 팀 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네. 자, 지금 이제 5번에서 지금 중간에 제가 7번을 말씀을 드릴 네, 텐데요. 7번으로 네.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안 그 담당자는 VR 내에서 자 체인지 리퀘스트를 올리시게 돼 있어요. 버튼이 딱 있습니다. 그러면 체인지 리퀘스트를 딱 올리는 순간 저희 ITSM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네. 네, 넘어가서 변경 요청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패치를 적용해 주세요. 이런 액션을 취해 주세요라는 것들 요청이 들어가면 그때 IT팀에서는 자동으로 그 티켓을 받아서 자동으로 담당자가 어사인 되고 같은 지금까지 히스토리를 함께 보면서 업무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여기 이제 또 보안 오케스트레이션 관련해서 패치 오케스트레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로 이제 그 취약점 관련해서는 패치 업무가 굉장히 많은 일반적인 액션들이거든요. 그러겠죠. 네, 서비스나우에서도 패치 관련해서 뭐 예를 들어 버그픽스라든지 SCCM 연동을 하셨으면 마찬가지로 서비스나우 플랫폼 내에서 패치 일정 잡으시고 이걸 자동화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그 결과를 또 다시 텐업을 해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7번까지 끝났으면 자, 서로 연락하실 필요가 없어요. 끝났으면 자동으로 이제 이 관련된 업무가 끝난과 동시에 보안팀한테 노티피케이션이 갑니다. 네. 업무 끝났습니다. 네, 네. 그리고 각각 워크스페이스 대시보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실시간으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확인하시고 협업을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요. 또 텐업을하고 서비스나우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워플로우로 끝났으니 텐업을 그 다시 한번 스캐닝을 돌려주세요라고 하는 액션도 트리거링을 아까 할 수가 있어요. 말씀하셨던. 예, 맞습니다. 네.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이런 업무들을 자동화할 수 있다라는 어떤 예시를 오늘 좀 보여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9번 같은 경우는 최종적으로 끝났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리포트가 나오거나 아니면 KPI로 해서 최종적으로 완료되는 형태로. 네, 맞습니다. 이제 그렇고요. 제가 이제 빠르게 저희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화면에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이 화면은 텐어블을 통해서 스캐닝된 결과가 서비스나우 플랫폼으로 들어왔다. 들어왔다. 네네, 이제 그 그 과정으로 이후부터? 네,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플로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어떻게 가는지 실제로 캡처하는 화면으로 데모 화면으로 보도록 하죠. 맞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게 저희 사실 한글 다 지원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데모 그 인스턴스라서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그래서 한글 다 지원되고요. 네. 여기 보면 이제 벌너너빌러티 매니저 워크스페이스 이거 전체 화면으로 좀 보여주시겠어요? 오케이. 네, 볼너너빌러티 매니저 워크스페이스라고 맨 위에 나와 있는데요. 저게 지금 각 그 보안 취약점 담당자가 보는 작업 공간입니다. 네. 자, 서비스나우는 뭐 많이 아시겠지만 각각 페르소나별로 담당자별로 이렇게 작업 공간을 다 따로 마련해 드립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호스트, 뭐 컨테이너, 어플리케이션, 컨피그레이션 설정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이렇게 한눈에 보고 자, 어떤 부분들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액션이 취해지고 있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공격성이 높은 아니면 인터넷 페이싱을 하는 중요한 어떤 취약점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고 업무를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도 가능하고요. 네. 해당되는 비율은 본인이 커스텀할 수도 있는 거죠, 당연히. 그럼요. 네. 네,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리스트 형태를 보시는 것도 오케이.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뭐 사람 어떤 하시는 업무에 따라서 리스트를 또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전체 리스트 보여드립니다. 자, 그래서 옆에 오른쪽에 보시면 뭐 호스트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만 또 마이 리스트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담당하는 것만 볼 거야라고 하면 그 리스트. 네. 네, 소팅하시는 거 네. 가능하신데요.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맨 앞줄에 나와 있는 이게 지금 그 특정 호스트에 지금 보안 취약점 아이템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클릭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서 보면 이 자산과 관련해서 어떤 보안 그 취약점이 노출되어 있는지 어떤 액션이 되고 있는지를 한눈에 보시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디테일하게 담당자는 누구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어떤 액션들이 지금 그 태스크가 있는지 네. 네, 이런 것들 전적으로 보시는 것도 가능하시고요. 지금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패칭 관련된 그런 체인지 리퀘스트가 올라와 있네요. 아, 네. 네. 자, 그리고 나서 저는, 자, 이 아이가 혹시 다른 아이들하고 다른 어떤 그 디지털 자산과 연관이 어떻게 되어 있지? 네, 네. 이걸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자, 클릭해서 보면, 네, 이렇게 지금 연관 관계를 한눈에 확인하시는 게 네, 가능하세요. 자, 그럼 이 지금 자산은 윈도우 서버고, 이제 그리고 관련해서 다른 그 서비스들이나 네. 다른 디지털 자산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겠죠. 아,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아래쪽 보시면, 네. 아래쪽 뭔가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CI가 디지털 컴퓨레이션 아이템이라 그래서 네. 디지털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걸 클릭해서 보시면 전체 리스트 나오고. 아. 자, 프로블럼이라고 나와 있는 건 ITSM에서 나온 티켓입니다. 인스턴트 티켓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자산과 관련해서 어떤 지금 인스턴트가 발생을 했는지, 보안 인스턴트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클릭해서 전체 리스트를 같이 보시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각 자산들의 연관성들에 관련된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네요. 맞습니다. 네. 이런 거 서비스나우 잘한다니까 진짜. 네, 그래서 지금 이 자료는, 이 화면은, 이 이제 워크스페이스는 비단 보안 담당자뿐만이 아니라 자산 관련, 뭐 IT 관련 담당자들이 함께 보시고 같은 데이터를 당연히 그래야 하시는 될 거죠. 당연히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보안 취약점 관련된 아이템이 나와 있어서 저는 이걸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 봤더니 네. 이제 관련해서 지금 이제 이 상세한 내용들, 이 보안 취약점 관련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네, 여기 위쪽에 이 보안 취약점은 예를 들어서 영향받는 서비스가 뭐고 뭐 예를 들어서 그 조치 관련한 태스크가 뭐가 열려 있는지 이런 내용도 보실 수 있고요. 네, 이 예를 들어 취약점에 대해 관련된 얘기. 네, 맞습니다. 보안 취약점 관련해서 자, 이 소스는 테너블에서 왔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 저 밑에 보는 게 사실 SLA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건 언제까지 조치를 취해야 돼. 네. SLA도 자동으로 파퓰레이션 됩니다. 오케이. 담당자 나옵니다. 네. 그리고 중요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한눈에 보시고 의사결정하시는 것도 가능하시고 이 보안 취약점 관련된 건 어떤 시부에 연관되어 있어. 자, 클릭해 볼까요? 네. 자, 그럼 이 시부에 관련된 그 여러 자산이라든지 네. 보안 취약점 아이템들이 리스트업이 쫙 이 취약점에 관련된 또 네. 연관성 있는 아이템들이 다 뜨네요, 또. 맞습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이걸 도와드립니다. 자, 그런데 거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럼 이걸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저희가 서제션을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솔루션 눌러보면 이 지금 보안 취약점 CV들은 마이크로소프트 벤더 픽스가 나와 있으니까 이거 패치 적용하세요. 오케이. 네, 이거 선택하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리스트로 제가 이제 타고 들어가서 보여드렸습니다만 저희 VR을 사용하시는 고객들은 이렇게 자, 토픽 기준으로 소팅을 해서 그룹핑을 해서 같이 업무를 하고 계세요. 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윈도우 서버 아니면 리눅스 서버 이렇게 토픽별로? 네, 토픽별로 그룹핑을 하셔서 네네네. 업무하시기 쉽게끔 저희가 이제 이런 관점도 필요하겠네요. 네네네.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로그4쉘 관련된 보안 취약점을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왼쪽에 보면 이와 관련해서 영향받는 뭐 CI, 디지털 자산이 뭔지 뭐 이런 전반적인 내용 트렌드까지 다 보시는 게 가능하시고요. 뭐 카테고리까지 있는데 다 보시는 것도 가능하신데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보니까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워크플로우를 구현을 해놨네요. 네. 그래서 요거를 클릭해서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이와 관련된 조치라고 하면 조치는 한 가지지만 자산이 다르고 담당자가 다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태스크는 여러 개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서비스 나오는 자동으로 이런 태스크들을 만들어 드려요. 요 옆에 이제 넘버라고 되어 있는 게 태스크 넘버인데요. 관련 담당자 뭐 이런 자산별로 쫙 나오기 때문에 네. 하나하나 트래킹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관련된 리미디에이션 태스크를 좀 눌러가지고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각 네. 태스크입니다. 그러면 네. 태스크 관련해서 뭐 예를 들어 전반적으로 이게 이 태스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체적인 액티비티도 히스토리가 네, 나오고요. 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체인지 리퀘스트를 눌러서 네. 요청을 하는 겁니다. 네. 자, 보안 패치 적용해 주세요라고 ITSM이 연결이 돼서 파퓰레이션이 되고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패치 디플로이먼트 관련한 내용을 넣으시고 네, 여기서 이제 관련 솔루션을 선택을 하시고 네. 일정을 잡으셔서 패치에 대한 오케스트레이션도 자동화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네. 자, 예외 처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서비스나우 플랫폼 내에서 예외 처리도 가능합니다. 네, 전체적인 어떤 그 진행 상황은 말씀드렸던 대시보드나 워크스페이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받으실 수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네. 자, 제가 이제 빠르게 지금까지 저 데모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왜냐면, 네, 이제 VR은 말씀만 들으시면 이게 될까? 이게 어떻게 되지? 이제 궁금해 하셔서, 제가 이제 고객 미팅을 하면 이렇게. 아니, 이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거 눌러봤을 때, 야, 이게 이렇게 연관되어 있어. 이런 새로운 정보를, 이런 네네. 인사이트를 받을 수 있는 되게 재밌는, 이거 빠져들 것 같은데? 계속 눌러볼 것 같은데? 네. 이게 이거랑 연결돼 있어? 그전에는 절대 이런 가시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어렵습니다. 네네. 근데 이런 모든 정보들이 사실 테너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또 서비스하고 네. 가진 데이터로 자동화해서 보여드리고 오케이. 액션도 자동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마지막 장표입니다. 자, 서머리에서 좀 말씀드리면 테너블과 서비스나우는 더 강력한 보안, 더 빠른 그 대응을 지원해드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4가지 키워드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정확한 데이터. 자, 보안 관련된 어떤 그 익스포저 어세스먼트 관련된 그런 정확한 데이터가 테너블에서 오고 또 서비스나우도 비즈니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 많은 그 보안 취약점 중에서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파악해서 업무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엔드 투 엔드, 실제 탐색부터 실제 조치까지 모든 과정을 자동화하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을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린다는 거 두 번째. 자, 그리고 첫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비스나우 플랫폼 내에서 보안팀, IT팀, 리스크팀, 관련팀이 같은 데이터를 보고 일을 할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은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나우가 오늘 그 테너블과 서비스나우가 기술적인 연동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보안 취약점에 대한 대응을 빠르게 해드릴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선제적으로 보안에 대한 어떤 체질 개선 아니면 역량을 좀 더 강화시켜드릴 수 있는 네. 역량을 밸류를 좀 제공해드릴 수 있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혹시 상무님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나요? 난 이거 동의할 수 없다. 이런 거 있으세요? 동의할 수 없는 건 없고요. 예,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저희가 다 중요한데 네. 제가 슬라이드 보안의 잠깐 입장에서 보여주시겠어요? 네네. 예, 보안의 입장에서 딱 떠오르는 거는 부서 간 단절 없이 협업. 요게 가장 핵심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네.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보안팀은 항상 부족한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네. 자산에 대한 정보들, 그 다음에 담당자에 대한 정보들, 이런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저게 가장 제 눈에는 띄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뭐 제가 많이 했던 그 웨비나라든지 어떤 그 보안에 관련된 주제에서는 그러니까 사후 대처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사후에 관련된 문제들을 로고 분석을 통해서 문제가 있는 것들 어떻게 발견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뤄봤다고 하면, 그 전에 실제로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측면하고, 네네. 준비만 잘하면 뭐해? 그 다음에 그거를 실제로 액션해서 관리하고 또 담당자한테 빨리 조처하게 만들고 이런 플로우를 만들어가는 과정들도 당연히 네. 더 중요할 테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합쳐졌을 때 보안의 어떤 새로운 측면에 어떤 게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 살펴본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잘 정리가 됐나요?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시간이 부족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오시면 항상 시간이 부족해요. 제가 드릴 말씀이 많아서. 네. 사실 그 데모나 이런 부분들은 캡처를 해서 굉장히 그래도 직관적으로 봤는데 실제로 돌아가는 것들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은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데모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제가 자르고 잘랐는데 조금 더 궁금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실제 테너블 쪽에서도 보여준 오늘 뭐 데모라든지 어떤 그런 화면은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도 좀 테스트할 수 있는 뭐 기회들이 있습니까? 예, 저희도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데모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연동해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모든 환경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라고 하게 되면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저희가 알겠습니다.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웨비나 이렇게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부터. 네, 그 서비스나우 오늘 소개를 드렸습니다. 사실 서비스나우 오늘 제가 못 드린 말씀이 좀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오늘 말씀드렸던 많은 영역들이 저희 이제 AI 기반으로 자동화할 수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AI 얘기 안 했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데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우선순위를 정하는 영역이라든지 아니면 그렇죠. 티켓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영역이라든지 사실 필요로 하는 AI 영역에 대해서 이미 저희가 프리빌트된 형태로 저희가 케이스를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또는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다음에 좀 직접 기회가 되면 AI 관련된 케이퍼빌리티도 좀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상무님. 예, 저희는 앞으로 보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 당연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치하는 것 되게 중요한데, 사전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고 어떤 위험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 어떤 것 때문에 안 좋은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사전에 미리 분석하고 판단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시는 게 보안을 좀 더 안전하게 하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안이고, 그거는 테너블이 잘한다. 네. 라는 것들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알겠어요. 영업도 잘하시네. 아무튼 상무님 오늘 처음 이제 인사드리고 스튜디오 같이 진행해 봤습니다만 농담도 잘하시고요. 네. 재밌습니다. 자주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기회가 되면 자주 나와서 말씀드리도록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서비스나우와 또 테너블 두 보안과 또 IT 운영에 관련된 플랫폼 두 업체 같이 이렇게 했는데 혹시 시너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좀 전달이 들고요. 보안에 관련된 어떤 전략이라든지 생각들을 조금 더 한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런 보안의 사고들이 터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더더욱이나 이런 관점이라든지 접근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하여튼 두 분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모시고 또 다른 이야기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웨비나 많은 분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사전조사, 설문조사제 오픈되어 있습니다. 설문조사 마무리까지 해 주시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쯤의 웨비나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 웨비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